두려움을 삼키고 용기를 토해내며 소중한 걸 지켜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위용, 그리고 자긍심이다. 희미한 빗줄기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주파수 속 목소리마저 다다르지 못하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곳. 파도의 고함 소리 아래에서 숨죽인 채 몸을 숨기고 무사히 돌아갈 육지를 기약하며 당신은 언제나 소리와의 전쟁이었다. 서울암공원에 전시된 세 척의 배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져서 해군에서 약 30년 동안 운영하다가 퇴역해서 이 서울암공원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전시된 잠수함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잠수함으로서 이름이 돌고래라고 합니다. 잠수함에 보시면 이 앞쪽은 잠수함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서 침대가 총 8개 있지만 탑승 인원은 총 14명이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돌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처음에 돌고래도 음파를 사용한다 그러죠. 이 잠수함들은 전부 다 음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파는 물속으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 잠수함이 내려가면 무전기도 안 되고 레이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소리를 이용해서 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이 잠수함이 가다가 앞에 암초가 있다. 그럼 소리를 보내서 오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알고 가는 거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 속에 내려가면 소리하고 이 전쟁을 하는데 잠수함이 물 위에 있는 배를 소리를 듣고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건 참 중요한 일이죠.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에 있는 전투용 함정의 스크루 소리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수함하고 배하고 서로 싸우면 잠수함이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이 크게 돈 들여가지고 만드는 잠수함이 배하고 싸우면 무조건 지는데 왜 만들어요? 숨바꼭질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어떤 적군이 나타나면 바로 시동 끄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이래서 이기는 거예요.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나 지켜야 하는 선. 고요함과 긴장감으로 그어진 바다의 경계선과 역으로 몰아치는 파도를 뚫고 넘나들어야 했던 사선의 기록. 선과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는데 나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선의 이야기를 모아 상처와 영광과 외로움과 굳건함이 새겨진 전쟁의 이면을 발견한다. 제 뒤에 보이는 배는 참수리호입니다. 이 참수리호는 우리나라에서 약 80여 척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현재 20척 정도는 아직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0여 척은 이렇게 전시도 되고 해외에 수출도 되고 고철로 처리되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참수리호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NLL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접수하면 그 현장에 급하게 출동을 해서 현장 조치를 하는 그런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배입니다. 제2연평해전 때도 똑같은 배가 사용이 됐었는데 제2연평해전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을 당시에 북한에서 NLL을 침범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 참수리호가 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먼저 사격을 한다든가 증원 세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먼저 사격을 하거나 증원 함정을 현장에 파견했다면 큰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참수리호 한 척으로 그 적을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사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용기 있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결코 친절하지 않은 파도와
깊고 넓은 어둠이 상주하는 바다 앞에서 당신이 이겨내었던 30년의 세월은 이제 역할을 모두 마치고 육지로 돌아왔다. 용기 있던 모습 그대로다. 앞에 보이는 배가 서울함입니다. 이 서울함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해군에서 사용하다가 그 임무를 마치고 지금 서울 한강에 정박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가 군생을 했던 30년간 육해 공군에 여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알고 있던 군함에 여자들도 탑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서울함이 최초로 여군들을 탑승시켜서 훈련시키기도 했던 그런 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기계 공작실이라고 해서 쇠를 깎고 뭐 이러는 기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객선이나 화물선 이런 배라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전쟁하다가 한 방 맞아가지고 뭐 어디 뭐 기계가 고장났다. 그럼 여기서 직접 깎아다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가시죠. 여기는 이 배 간부들이 식사를 하는 사관 식당입니다. 이 간부 식당에서는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기능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식탁이 수술대로도 사용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배가 바닥이 좀 기울어져 있지만 식탁은 수평으로 잡혀 있고 여기 붙어 있는 등은 수술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투정보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가 여기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대함 레이더, 여기 있는 대공 레이더, 이 두 개의 레이더가 하늘과 바다 면에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밑에는 전파가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음파로 소리를 듣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 옆에 수중정보실이라고 해서 소리를 듣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바다, 이 세 개의 정보가 다 모아져서 여기에 해도를 놓고 그림으로 도식이 됩니다. 그럼 현 위치에 함장이 서서 이 지도를 보면서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지평선 너머로 펼쳐졌을 당신의 풍경에 대하여 나는 알 수가 없다. 온갖 세월 다 버티고 돌아온 당신에게 퇴역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한들 은퇴라는 말은 아직 아끼고 싶다. 이렇게 가까이서 웅장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거기, 당신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위용과 자긍심으로 두려움에 지지 않았던 젊은 날처럼 당신이란 별은 결코 지지 않으리.